안녕하세요, 박경민입니다. 이제 25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레이스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다음 달까지도 레이스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레이스가 끝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제 내년 대회들 신청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신청이 끝난 대회들도 많고 이제 곧 신청이 열리는 대회들, 그리고 신청을 받고 있는 대회들, 그래서 이제 내년도 대회들이 신청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안 되죠. 그때 원하는 기록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 먼저 10km 코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기록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종목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제 풀코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느린 페이스로 이제 긴 거리를 달리면서 에너지와 피로 관리, 이러한 싸움이라고 하면, 이제 하프 코스 같은 경우에는 풀코스보다는 비교적 짧은 거리지만 그래도 21km라는 좀 장거리의 거리를 이제 역치 속도에 가까운 속도, 그래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끝까지 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속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10km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가 짧습니다. 이제 거리가 짧기 때문에 고강도의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냈을 때 힘들다를 느끼는 정도를 조금 넘어선, 숨 쉬고 숨이 막 벅찰 정도로 힘든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10km 코스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VO2 max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최대 산소 섭취량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이제 엔진의 출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의 출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엔진의 출력이 높을수록 차는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고 더 빠른 속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O2 max가 10km 기록의 상한선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VO2 max만 높다고 해서 빠르지 않고, 다른 두 가지 요소도 모두 잘 갖추어야 실전 레이스에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젖산 역치입니다. 우리 몸에 이제 젖산이 급격하게 쌓이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10km 기록에서는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10km는 통상 시작하자마자 VO2 max의 거의 85에서 95%에 달하는 수준으로 달리기 시작하고 그걸 끝까지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강도의 페이스에서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치 속도, 이 젖산이 쌓이게 되는 그 젖산 역치에 해당하는 페이스가 얼마나 빠르냐, 그리고 이 속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10km에서 좋은 결과를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러닝 이코노미입니다. 특정 페이스에서 더 적은 에너지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러닝 이코노미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페이스에서 산소 소비량이 적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이 러닝 이코노미가 좋다는 것을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면 접촉 시간이 짧고 반발력, 우리가 땅을 뒤졌을 때 이 밀어주는 이 반발력에 대한 이용률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달릴 때 머리가 위아래로 뜨는 수직 진폭이 낮고, 그 다음에 전방으로 나아가는 전방 추진력이 좋고, 우리가 달리면서 필요한 신경근의 협응 능력이 좋고, 필요한 근육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우 흔들림이 적고, 그 다음에 팔 스윙이 안정적이고, 다리의 롤링이 자연스럽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달릴 때 불필요한 동작 없이 효율적으로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록의 차이는 VO2 max가 아니라 이 러닝 이코노미로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VO2 max, 그 다음에 젖산 역치, 그 다음에 러닝 이코노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VO2 max 향상법입니다. VO2 max는 약 3분에서 5분 정도 지속되는 인터벌을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VO2 max의 약 95에서 100%에 해당하는 강도의 훈련입니다. 이게 뭐 이 VO2 max의 뭐 퍼센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인지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기계들도 있고 방식들이 있어서 그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본인의 VO2 max를 측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기계를 사용하는 비용도 제법 비싸고, 그 다음에 또 예약을 해서 가야 되는데 또 예약도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략 한 VO2 max가 한 90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말은 이어갈 수가 없고 그냥 단어로만 툭툭 던질 수 있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달리고 있는데 누가 말을 걸었을 때 나 지금 달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헥헥헥 하면서 단어로만 그냥 그래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VO2 max의 90%입니다. 그 다음에 95% 말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말을 거는데 끄덕끄덕 정도, 네, 아니면은 뭐 도리도리 정도, 그냥 아니면 지켜봐주는 정도, 말을 나올 수가 없는 정도가 약 VO2 max의 95%입니다. 그 다음에 VO2 max 100%는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페이스입니다. 진짜 더 이상 여기서는 뭐 소리도 안 들리고 내가 말을 할 수도 없고 뭐 주변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 정도로 많이 힘든 정도의 페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통상 레이스의 마지막 부분, 이제 결승점이 보일 때 내가 남은 모든 힘을 다 쏟아내서 뭐 100m, 200m를 죽을 힘으로 달린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1000m의 인터벌을 5개에서 6세트를 해주시는데 대략 한 95에서 100%라고 했죠. 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 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페이스는 이제 통상 본인의 10km 페이스보다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빠르게 달려주시면 돼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분 플랫으로 뛴다, 10km가 40분이다 라고 하면은 평균 속도가 4분이죠. 4분에서 한 5에서 10% 정도 빠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이 240초니까 5%라고 하면은 12초고 10%라고 하면은 24초죠. 그러면은 4분보다 한 15초에서 25초 정도 빠르게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은 한 2분 정도, 네, 2분에서 길면은 3분인데 가급적 휴식이 너무 길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벌은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회복이 된 상태에서 계속 강한 심박을 때려주는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분, 4분, 5분 이렇게 쉬면서 완전히 회복이 된 상태에서 다시 훈련을 하게 되면 인터벌 훈련의 효과는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휴식은 가급적 짧을수록 좋고, 근데 이게 휴식이 또 너무 짧으면 안 됩니다. 휴식이 너무 짧아서 레이스를 1000m를 다 못 뛰게 된다. 그리고 그 세트 수를 내가 6개를 하려고 했는데 4개밖에 못했다 라고 하면 휴식이 너무 짧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휴식이랑 질주 페이스는 본인이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한번 짜보고 실제로 수행을 해 보시면서 내가 6개를 다 했는데 힘이 너무 남는데? 라고 하시면 페이스를 뭐 5초 내지 10초로 빠르게 뛰시거나 휴식 시간을 뭐 10초, 20초를 더 당겨 보십시오. 이게 뭐 5초, 10초?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직접 훈련을 해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맞춰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젖산 역치 향상입니다. 약 20분에서 40분 정도의 템포런을 지속하는 게 가장 10km 기록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페이스는 이제 본인 10km 페이스보다 한 5에서 15초 정도. 네, 그러니까 5%가 살짝 안 되죠. 0에서 5% 정도. 네, 느리게 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인터벌은 빠르게입니다. 인터벌은 빠르게, 그 다음에 젖산 역치는 내 최고 기록보다 살짝 느리게 그렇게 해서 뛰어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템포런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3000m를 2개에서 3개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00m로 하시게 된다면 휴식은 마찬가지로
뭐 90초에서 한 180초 사이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 휴식이 또 너무 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러닝 이코노미 향상입니다. 이거는 플라이오메트릭스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근육을 빠르게 늘렸다가 수축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파워,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이제 뭐 러닝 이코노미를 향상시켜주는 운동인데, 이제 이거 관련된 것들은 뭐 인터넷에 플라이오메트릭스라고 쳐보시면은 이것저것 운동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박스 점프, 그 다음에 뭐 스쿼트 점프, 그 다음에 싱글 레그 홉, 그 다음에 A 스킵, 뭐 B 스킵, 뭐 바운딩 등등 이러한 것들로 이제 러닝에 맞춰진 이제 이러한 훈련들로 이제 러닝 이코노미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이 플라이오메트릭스 훈련은 굉장히 강도가 높은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굉장히 빠르게 수축시켰다가 늘렸다가 하는 이런 파워 반응성 훈련이기 때문에 워밍업을 충분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덕 스프린트 10초에서 15초 정도 되는 언덕을 질주를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10개에서 15개, 많으면 20개까지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해주시면은 러닝 이코노미 향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은 이제 뭐 근력 운동을 하는 날이거나 아니면은 뭐 가벼운 조깅을 하는 날에 추가적으로 실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닝 이코노미 향상을 위한 이러한 훈련들은 인터벌이나 젖산역추 훈련과 같이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고강도 훈련을 연달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운동의 효율도 굉장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한 10km에서 20km 정도의 페이스주를 해주시는 것도 러닝 이코노미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부상 관련해서도 이제 앞서 얘기한 이러한 훈련들을 부상을 방지를 하면서 훈련을 해야 이제 기록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게 제일 빨리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이 비율을 조금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강도와 이제 고강도, 이제 저강도를 약 8 정도, 그 다음에 고강도를 약 2 정도의 비율로 가져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세계적인 엘리트 상위권 선수들도 이러한 패턴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비율을 잘 지켜서 1년 동안 부상 없이 잘 달려왔고 기록을 계속 향상을 시켜 왔었는데, 이번에 살짝 욕심을 부리면서 이 비율을 조금 깼습니다. 제가 이 비율을 조금 깨고 약 7대3 정도로 가져가고 그 고강도의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갔다가 지금 다치고 거의 1년치 운동한 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상 없이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성장이고, 이제 이게 정말 정직한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훈련 계획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간단한 예시입니다. 월요일에는 가벼운 조깅을 합니다. 뭐 1시간 정도 조깅을 해주고, 그리고 이때 뭐 플라이오메트리스 훈련 같은 거를 추가로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이제 인터벌을 많이 합니다. 10km 계획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인터벌은 뭐 1000m 한 5개에서 6개 정도.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이제 저강도 러닝 30분. 이게 이제 거의 리커버리 러닝이죠. 리커버리를 하면서 이제 뭐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게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바디빌딩식 근력 운동은 아닙니다. 바디빌딩식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몸은 뭐 훨씬 보기 좋아지고 이뻐지겠지만, 달릴 때는 불필요한 근육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릴 때 조금 도움되는 거는 이제 후면 사슬근을 키워주면 좋습니다. 종아리부터 해서 햄스트링, 엉덩이, 허리, 등, 어깨까지 올라오는 이 후면 사슬근의 근육을 키워주면은 달릴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힙브릿지, 뭐 스쿼트, 데드리프트, 뭐 싱글레그, 로마니안 데드리프트, 플랭크 등등등 뭐 훈련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겁니다. 근력 운동은 고중량 저반복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을 비대하게 해주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파워를 올리는, 그리고 신경계 자극을 주는 형식의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이제 저강도 러닝 1시간을 해줍니다.
이제 어제 수요일에 이제 리커버리 러닝도 하면서 근력 운동을 해줬기 때문에 목요일에도 이제 강한 훈련을 이어가기보다는 좀 저강도 훈련을 하면서 이제 다리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이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템포런을 가져갑니다. 이제 젖산 역시 훈련이죠. 이러면서 뭐 아까 말했듯이 템포런을 하거나 아니면 뭐 3000m를 두세 개 하거나, 그 다음에 금요일 끝났죠? 네, 토요일에 이제 저강도 러닝 약 1시간 정도 이제 해주시면서 또 플라이오메트릭스 훈련을 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장거리 러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120분 정도를 달려주시거나 아니면 뭐 속도가 좀 빠르신 분이다 라고 하면 뭐 22에서 30km 정도의 거리를 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시간 정도의 달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이스 운영법입니다. 이제 뭐 제가 영상을 여러 개 만들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한 네거티브를 권장드립니다. 10km도 마찬가지로 이제 균등한 페이스에서 살짝 약한 네거티브를 권장드립니다. 여기에서 약한 정도는 한 0에서 5초 사이. 그래요. 굉장히 페이스 변화가 적죠. 처음 1km는 목표 페이스보다 0에서 5초보다 느리게 해서 가주시는 게 좋고, 그 이후로는 이제 목표 페이스에 살짝 균등하게 맞춰서 레이스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 오버페이스는 기록을 망칩니다. 이거는 제가 10km를 수없이 많이 대회를 나가보고 뭐 우승도 해보고 뭐 시상대에도 올라보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뛰었던 데이터들을 제가 레이스가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제가 좋은 결과를 냈을 때는 항상 거의 네거티브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좋지 못한 기록을 냈을 때는 전부 다 포지티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반대죠. 초반에 살짝 빠르게 뛰고 후반에 다 페이스가 퍼져버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기록을 노리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이제 목표 페이스를 조금 높게 잡고 갔었던 겁니다. 뭐 실제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됐었던 순간이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오버페이스가 됐던 거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못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약한 네거티브를 운영을 하시면서 한 5km쯤 지났을 때 본인이 체감상 느끼는 힘듦의 정도를 판단해 보세요. 내가 남은 거리를 밀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속을 할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여유가 조금 있으셔야 돼요. 여유가 없고 정말 죽을 것 같다, 힘들어 죽겠다 라고 하시면은 페이스를 한 5초에서 10초 정도를 조금 낮추십시오. 차라리. 그래야 후반에 더 안 퍼집니다. 거기에서 끝까지 계속 밀 수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뭐 1, 2km 더 가다가 남은 3km에서 페이스가 뭐 20초, 30초 확 늘어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 1, 2km 정도를 잠깐 페이스를 낮춰서 회복을 조금 하고 후반에 다시 치는 게 이제 페이스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이게 뭐 조금 느리게 5초에서 10초 느리게 뛰는 것만으로도 이게 회복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를 살짝 조정을 해 보시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템포런을 하실 때 본인이 뛰고 있는 속도를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를 체감 페이스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힘든 게 4분 플랫의 속도다. 시계를 봤는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근데 한 번만으로 안 돼요. 왜냐면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체감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날 날씨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변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그 평균적인 그 느낌의 값이 체감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뛰고 있으면은 이 정도지라고 시계를 보면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스 감각을 익혀주셔야 레이스를 하실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훈련하실 때 계속 한 번씩 해보십시오.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처음에 이게 잘 안 됐는데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뛰다가 시계 보고 뛰다가 시계 보고 하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각이 페이스가 몇 분 몇 초다 라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훈련을 하시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익혀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기록은 VO2 맥스, 그리고 젖산 역치, 그 다음에 러닝 이코노미, 실제 레이스에서의 레이스 운영법들, 이런 것들로 크게 기록들이 나뉘게 됩니다. 페이스 운영법은 실제로 많이 뛰어보셔야 체감상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레이스를 몇 번 안 뛰어보셨거나 이제 처음 뛰어보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VO2 맥스, 젖산 역치, 러닝 이코노미, 이 세 가지의 요소를 효율적으로 향상시켜줘야 기록이 빨라집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훈련법들은 최상위권 선수들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고, 저 또한 약 45분 정도를 달리던 수준에서 이렇게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약 1년 정도의 시간 만에 33분까지 진입을 하게 해주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력을 내는 훈련 없이 천천히 단순히 거리만 많이 달리는 방식의 훈련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향상되긴 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효율적으로 기록을 빠른 시간 내에 상승시키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요소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들을 매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목표 기록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